예, 이번 시간에 19쪽입니다. 납세의 무의 소멸, 그죠? 5가지죠.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 좀 암기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아시겠죠? 예. 예, 하나 보십시오. 예, 19쪽에 보세요. 1번 소멸서에 해당하는 거, 그죠? 1번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나오죠, 그죠? 그 안에 보면은 소멸서에 해당, 이 5가지 외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사망,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은 소멸서에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예? 그렇죠.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걸 거절할 수 있죠. 어떻게? 상속을 거절하면 되잖아. 그죠? 상속을 거절하면은 납세 의무도 승계받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예. 상속 재산을 상속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도 승계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돼요.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자세한 거는 또 인터넷 찾아보시고. 예. 아래 부가의 철회 나오죠, 그죠? 우리가 부가의 취소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철회하는 거는 뭐냐면 취소라는 거는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 의무가 취소되는 걸 말하는 거고, 유효한 거. 철회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성립이 안 됐는데 소멸도 될 수 없잖아, 그죠? 용어, 이게 말하면 우리 민법상 법률 용어입니다, 그죠? 철회하는 거. 결손 처분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 세금이 있는데 가보니까 재산이 없다, 그죠? 일단은 이걸 우리가 결손 처분해버리죠. 손실로 떨어버렸다가. 나 그 사람 재산 다시 이제 말하면은 소득이 생기면은 다시 압류합니다. 소멸은 아니죠, 그죠? 그걸 우리는 결손 처분하고, 아래 이제 사망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다음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부가권의 제척기간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래, 제척기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아래 1번, 2번, 3번 보세요. 통상 5년입니다. 5년인데 신고 안 했다 몇 년? 7년. 부당 몇 년? 10년.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죠. 이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예, 허위 신고는 15년이죠. 그죠? 예. 다음 21쪽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다. 몇 년?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예. 5년이다 하나 기억하세요. 예. 다음 내려갑니다. 시효의 중단이 나오죠. 그죠? 중단. 아래 시효의 정지가 나옵니다. 그죠? 정지. 중단과 정지도 뭐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법률 용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시효가 중단됐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 이게 이제 중단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죠? 중단과 이제 그 보면은 정지가 나오죠. 그죠? 정지. 정지, 중단, 용어가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죠? 예. 그 이제 정지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이 말이에요, 정지. 이건 아예 중단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제 5년이 내일 되면 5년입니다. 그러면 내일만 지나면은, 오늘 할까요? 차라리. 오늘이 5년째인데 오늘만 지나면은 이제 의무가 소멸돼 버리잖아. 내가 5년 동안 피해 왔으니까, 그죠? 오늘만 지나면 되는데 오늘 만약에 고의서가 날아와 버렸습니다. 납세 고의서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5년 연장돼 버립니다. 4년하고 하루 난간은 5년 차, 오늘이 5년 차인데 오늘만 지나면은 공수시효 만료되잖아. 그죠? 만료돼 오늘인데 오늘 잡혀붙다. 이제 안 되죠. 그죠? 근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료일인데 오늘 만약에 고에서 날라왔다. 다시 오늘부터 몇 년? 5년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중단 기간, 요 중단돼 버리면은 이미 경과한 기간은 요거는 무효가 돼 버리고 이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5년. 이게 중단이라 하는 거고 정지라 하는 거는 이미 경과한 기간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말하면은 기간의 연장. 이거는 막 고지서 발부. 예를 들어 고지서 이거는 연장하는 거. 연장.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효의 중단이라는 거는 뭐 납세 고지서, 그죠? 독촉자 이런 거, 예. 최고자 이런 거 받았다. 그럼 다시 연장돼 버리죠. 중단 사유. 정지라는 거는 기간의 연장, 연부연납 기간이다. 요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로 한번 가보세요. 22쪽 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은 납세 의무에 성계 나온다, 그죠? 성계, 확정이 나오죠. 성계. 그 말하자면 상속인이, 그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에게 이제 성계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아래 보시면은, 법인의 합병원이나 납세의무 성계다. 그죠? 이건 뭐냐?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죠. A라는 법인이 만약에 납세의무 있었다. 그죠? 당연히 법인이 해서 이제 C라는 법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 하나 신설 법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의무가 당연히 성계되겠죠.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아시죠? 상속도 아시겠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가 상속인에게 성계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시간 남으면 읽어보세요. 이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 예. 25쪽 한번 보세요. 25쪽에 보면은 우선권이 나오네요. 그죠? 우선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공장을 하다가, 공장입니다. 공장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제 말하면은, 경매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경매. 이게 이제 경매 처분된다고 그죠. 공장이 부도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경매 처분되는 되는 경우인데, 이때 공장에서, 그죠. 여기서 체납된 세금도 체납도 돼 있고, 일반 또 저당권도 있다. 돈 빌린 거. 은행에서 돈 빌린 돈이 있다. 체납된 세금도 있고, 은행에 갚아야 할 말하면은 돈 빌린 차입금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 징수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게 먼저 징수될까요? 이제 경매하면 돈이 나오잖아. 그죠? 이 돈 가지고 어느 게 먼저 징수되나 이겁니다. 뭘까요? 세금? 저당권? 예. 이 우선권을 말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 세금은 앞으로 우리가 이거, 그죠? 세금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정 말하면은, 그죠? 세금은 우리가 납부할 조세죠. 그죠? 조세 채권. 조세채권은 법정 기일, 납부할 기일이잖아. 그죠? 기일, 예, 그걸 기준일 되고, 저당권은 우리가 일반 채권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일반 채권은 뭐 기준하겠죠? 그렇죠. 등기를 기준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법정 기일 조세채권이 납세 의무가 우리가 확정된 날하고 요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요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그럼 빠른 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죠? 세금이 먼저 법정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날 여기 먼저라면은 이게 먼저 징수되는 거고, 일반 채권 등기가 먼저 되었으면은 요 일반 채권이 먼저 징수된다, 이겁니다. 우선권이 없다. 아셨죠? 우선권이 없는데, 단,
우리가 보유 조세 중에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즉 말해서 보유세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죠? 재산세. 재산세, 이걸 이제 보유세 중에서 뭐래 크게 재산세 군이라 해요. 군, 덩어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죠? 재산세와 이거 대표적인 두 개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는, 알겠죠? 요거는, 세금이 우선 징수됩니다. 한다면은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우선 징수권을 허용한다. 요거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아시겠죠?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재산세군이라는 거는 자동차도 내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가 뭐 동산이잖아. 그죠? 부동산 아니니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런 시험이 안 나오고 요 3개 또는 4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가 있다? 우선권이 인정된다. 왜?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죠? 재산세는 언제 나온다 하면 뻔히 알잖아. 우리가. 그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해서 1년에 2번 내는 거다. 7월 달과 9월 달에. 종부세는 10일 달 내는 거다. 상속세는 상속기 사망일 기준해서, 그죠? 6개월에 내는 거. 전세 증여받은 날로부터 또, 그죠? 요 세금 6개월에 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미 예측이 가능한 조세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빠른 날인데, 이거는 없다. 그죠? 없는데, 요거만 있다. 그래서 시험 뭐가 나오겠다? 여기 나와, 요거. 다음에 우선권이 있는 거 찾아봐라, 없는 거 찾아봐라. 항상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 아셨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보다 더 최우선은 뭐냐? 경매비용. 이 경매비용. 이걸 우리가 경매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납해서 처분했잖아. 물건을. 그죠? 경매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처분했으니까 체납 처분비라 할 말씀입니다. 이게 최우선권이 있고, 두 번째는 공장에 3개월치 월급이 있죠. 그죠? 월급. 그리고 소액 보증금 있죠. 지역마다 다르죠. 그죠? 보증금 이게 뭐 징수되고 난 후에 다음 순서가 이거다. 순서. 체납 처분비가 최우선이고 석 달치 월급 그리고 소액 보증금 있고 이게 먼저겠죠. 이게 먼저고 그리고 빠른 날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순서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나오죠. 그죠? 뭐 그 25쪽에 아래 보시면은 체납 처분비 그 이제 지방세 세금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물론 이제 가상금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겠죠. 그죠? 가상금.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 보면 압류에 대한 우선권이 나온다. 그죠? 뒤로 가세요. 1순위 담보된 세금. 2순위 압류된 세금. 3순위 교부 청구한 세금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지방세 우선권.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뒤로 넘겨보세요. 28쪽. 이쪽도 뭐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죠. 그죠? 그럼 뭐냐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순위 정도만 다시 한번 보세요. 1순위가 뭐죠? 가운데 있잖아. 까만데. 뭡니까? 체납 처분비. 2순위가 소액 보증금. 여기 나오잖아. 그죠? 체납 처분비, 소액 보증금. 이거는 거의 빠져가 있네. 지원 없으면 이거 없는 거지. 뭐. 소액 보증금이고, 3순위가 이제 지방세, 이거죠. 지방세 중에서도 요거죠, 요거.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 그죠? 되겠죠. 가상금. 아래 참고. 소액 임차 보증금.
서울시, 그죠? 서울 외 수도권 나와 있죠, 그죠? 뭐 참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뭐 우선 변제 금액 나와 있네, 그죠? 3,400하고. 이건 주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상가 건물입니다, 그죠? 우선되는 금액, 변제 금액 나오죠. 그리고 임금 채권에 우선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이유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취득세는 우리 해왔던 거고. 아시겠죠? 그죠? 자, 잠깐 앞으로 한번 돌아오세요. 3쪽을 다시 한번 봅니다. 3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총칙 나와 있죠. 그죠? 총칙은 이제 조세란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랍니다. 재정 조달 목적이다. 그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 법률 바로 과세 법률주의라 이랍니다.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상 없이, 그죠?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넘겨보세요. 조세 분류에서 국세와 지방세, 그죠? 우리 지방세 아까 기억하시는 거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지자 앞에 뒤에 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그죠? 예,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개발세인데,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4개 있었잖아. 4개는 다음 주 할 차례, 담배 소비세, 다음 주 주민세, 차, 자동차세, 레저세, 그죠? 거기에 지방세다. 나머지는 모두 국세. 5쪽에 보시면은 보통세와 목적세다, 그죠? 목적세, 국세의 목적세, 농교교, 지방세 목적세, 지지.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 직접세, 다르면은 간접세. 인세와 물세, 사람 인자입니다. 그죠? 사람 중심 과세, 양도세입니다. 사람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것은 인세. 물건 소재에서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로서 물세에 들어간다. 종가세는 가격 기준이고 종량세는 물량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독립세와 부가세라 그랬죠. 그 부가세. 아래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취득세는 2개입니다. 그죠?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다. 그죠? 그게 지방소득세가 10% 붙는데 그 지방소득세는 뭐라 그런다? 예, 독립세라 그랬습니다. 아시죠?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조세 용어 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면은 12쪽에 12페이지 가시면은 유통세와 보유세가 있죠. 그 위에 보세요.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가 나오고, 유통세와 보유세다. 그죠? 유통세라는 것은 취득과 양도세, 보유세 하는 것은 재산세를 말한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하면은 4%짜리 취득세 4% 생각하시고, 누진하면은 양도세 6에서 42% 생각하세요. 넘겨보세요. 14쪽에 납세 의무의 성립이 나옵니다. 성립은 취득세는 취득 1, 등록세는 등록 1, 재산세는 과세 기준 1, 종부세도 과세 기준 1이고, 양도세는 종료되는 날, 종료하는 날, 다음에 그게 확정되는 날이다. 그죠? 확정은 취득세와 양도세는 신고하는 날 확정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확정. 그죠? 다음 뒤로 가보세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오죠. 그죠?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고, 가산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 징수되고, 그리고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5가지 있습니다. 그죠?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죠? 그게 소멸사유에 들어갑니다. 다음 뒤로 가서 납세의무의 성계가 그랬습니다. 성계, 사망, 그 상속인에게 성계된다 그랬죠. 25쪽을 보세요.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바로 관계, 요 관계에서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둘 중에 요 성립일이 빠른 날. 단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유세는 요게 늦어도 요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우선권은 체납 처분비, 그리고 소액 보전금, 그리고 요거, 그죠? 요런 식으로, 예, 우선순위가 있다. 아시면 되고. 이게 다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 모두 이제 그러면은 취득세, 등록세 네 문제, 그죠?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10문제잖아, 그죠? 재산세 3문제, 종부세 1문제 나오니까 14문제죠. 14문제에다가 조세 총론 2문제 하면 16문제가 나옵니다. 총 16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 기본서 과정은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예상 문제, 또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예상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서는 취득세 먼저 할 겁니다. 다음에 양도세, 그리고 재산세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종부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총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는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항상 이제 기본서 한번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리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했는데 벌써 잊어버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취득세 하는 날은 다음 주에는 취득세 할 거니까 취득세 하기 전에 강의 들으시기 전에 한번 기본서를 한번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은 문제 풀 때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니까 도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세법 기본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